안녕하세요. 울산아이누리 한영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최근 발표된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돼서입니다. 네. 거기도 적혀져 있지만 가볍게는 두통부터 심하게는 사망에까지 이런 최근 5년간의 의약품 부작용으로 밝혀진 게 167만 건이니까 적진 않고요. 그럼 거기서도 지금 순위가 매겨져 있지만 이제 백신을 제외한 약물 중에서는 해열 진통 소염제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해열 진통제는 저희가 편의점이라든지 일반 의약품으로 누구나 손쉽게 많이 복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어린 애기들, 돌도 안 된 아이들이 감기라든지 열나는 상황에 꽤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오남용을 하는데 생각보다 부작용이 꽤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한 부작용 보고 건수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도 다루겠지만 해열 진통제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신장 손상, 그 외에도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약품 부작용에 있어서 항상 이제 진료실에서 한의원에서 진료 보다 보면 한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잘못된 근거 없는 낭설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의학 뉴스입니다. 저 뉴스는 조금 이따 원문을 한번 다 볼 건데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일부 내용만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 동안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만 총 167만 건이었었고요. 이제 국회의원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했었는데요. 이제 사망 건수는 14,700건이 넘었었고요. 사망은 아니지만 생명의 위협에 이를 정도의 부작용도 5,400건이 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불구라든지 기능 저하도 1,300건이 넘게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선천적인 기형초래도 100건이 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위협에 이런 의약품을 봤더니 해열 진통소염제가 700건으로 가장 많았었고요. 그 다음이 항암제, 조영제, 항생제, 백신류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해열 진통소염제, 항생제 밑줄 쳐놨는데요. 왜 저 두 약에 밑줄을 쳐놨냐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돌도 안 된 아주 어린 애기들도 감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열이 나는 상황에 대해서 꽤 많이 오남용이 꽤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 몇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오남용을 조심하시라는 취지에서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었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의학 뉴스입니다. 뉴스 제목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비염, 아토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자들은 대부분 해열 진통소염제, 항생제를 꽤 오래 복용을 하게 됩니다. 한의원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보는 질환 중으로 비염, 아토피, 천식,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질환자들인데요. 그럼 이런 환자들은 한의원 오기 전에 당연히 병원을 짧게는 최소 수개월, 이제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길어지겠죠.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낫지 않으니까 한의원을 많이 내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보고 있는 처방전이 저희 쪽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만 2세 아이의 감기약 처방전입니다. 저기도 보시면 빨간색 밑줄 친 약이 이제 항생제하고 저 아이는 스테로이드까지 처방을 받았습니다. 저게 정말 아주 어린 애기들이 저런 약들을 꽤 많이 복용하는 것을 당연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꽤 오랫동안 자주 복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알레르기 내과 교수님이 인터뷰한 의학 뉴스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음주, 진통소염제, 피로와 스트레스, 여성 생리 등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부정적 요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얘기 드렸었던 그 의학 뉴스의 원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마찬가지 이 뉴스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캡처 화면은 뉴스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그럼 거기서도 이제 아스피린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스피린 외에 일반적인 해열 진통소염제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 외에 일반적인 해열 진통소염제를 먹었을 시에 비염이나 천식이 생기거나 악화되거나 위염이나 위궤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거나 그러니까 꼭 아스피린에만 국한되는 부작용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 일반적인 해열 진통소염제, 보통 영어로 NSAID라고 하는데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심코 복용한
심한 감기약이 자칫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성 질환자나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가 대표적인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캡처한 화면에 원문 방송이고요. 원본 방송이고 당연히 저 방송도 유튜브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해열진 통소염제는 앞에서 얘기 드린 부작용 외에도 여러 꽤 심각한 부작용들을 많이 초래를 합니다. 신장을 손상시키면서 신부전이라든지 신장암, 위장관, 출혈, 궤양,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위염이라든지 위궤양도 초래할 수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혈관인 심혈관이나 뇌혈관을 손상시키면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까지 초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몸을 붓게 한다든지 혈압을 올리는 고혈압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드린 그런 여러 해열진 통소염제 부작용을 다룬 의학 뉴스입니다. 네, 이 뉴스도 제목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게 되면 이제 당연히 한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이나 염려를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든 아니면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자 환자들을 진료를 보고서 이제 한약 치료를 설명을 하면 이전까지는 한의원 오기 전까지는 해열진 통소염제든 항생제를 정말 꽤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병이 낫지 않고 심해지니까 내원했겠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간혹 한약은 좀 부작용이 염려되어서 복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 분들이 염려하는 한약 먹으면 간에 안 좋다더라, 아니면 신장이 나빠진다더라,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인 해열진 통소염제라든지 항생제를 정말 꽤 많이 복용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염려를 해서 치료를 못한다는 게 왜 그런지 10년 넘게 진료하면서 한의원에서 처음에는 잘 이해도 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냥 어쨌든 왜 그럴까를 계속 고민해 봤었을 때 개인적인 결론으로 내린 것은 확증 편향과 일부 의사들의 이제 한약 폄훼인 것 같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내의 인지 경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간 손상, 신장 손상에 있어서 가장 해가 되는 해열진 통소염제를 꽤 오래 복용하면서도 한약 복용은 조금 망설이는 모습, 정말 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경우, 그리고 이제 그게 성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그런 꽤 오랫동안 그런 약들을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됐었을 때 안타까움이라든지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조금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머리에 였을 때 두통약 먹는 건 가끔이라면 괜찮지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의학 뉴스의 원본 방송입니다. 저 방송도 끝까지 한번 다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앞에서도 봤다시피 진통제 부작용으로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만 국한한 겁니다. 2000년 이후에 미국 내에서만 16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2014년 한 해에만 2만 8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진통제 처방을 줄여라고까지 의사들에게 권고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렇게 진통제 부작용으로 인해 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에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심혈관, 뇌혈관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심장병,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져서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일반 뉴스에도 소개가 되는데요. 당연히 지금 보고 있는 두 화면도 우리나라 뉴스에 소개된 화면 캡처한 거고, 그 아래에 있는 뉴스는 미국 방송에 소개된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영어로 적혀져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진통소염제 오남용하면 진장병이라든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니까 주의하라, 그 내용이고요.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데, 그런데 진통소염제를 일주일 내로 짧게 복용하더라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 마찬가지 저 뉴스도 제목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어떤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진실이 항상 때로는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게 건강이나 의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불편하다고 그 진실을 외면하며 그로 인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라도 그게 어린 아이들이라면요. 네. 이전까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감기, 이런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비염이든 중농증이든 기관지염이든 중염, 편도염 여러 호흡기 질환에 해열 진통소염제라든지 항생제 오남용이 꽤 심각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장염이라든지 통증, 뭐 두통이 될 수도 있고 복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들은 뭐 생리통, 또 이제 조금 큰 성인들은 이런 뭐 관절통이든 여러 몸 여기저기가 아픈 이런 통증에 우리나라에서는 꽤 해열 진통소염제라든지 아니면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이런 약을 자주 복용했었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유튜브 방송을 거의 한 달 만에 오랜만에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도중에 말이 이렇게 조금 원하지 않은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